자, 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죠. 1번에 54페이지 1번부터 5번입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사본 교부할 의무 없다. 설명도 하고요. 교부도 하고요. 이거 위반하면요. 네,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같으려.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자,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이라 그랬죠? 등록 전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전에 하는 게 아니죠.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요. 설치 신고 전에 하나요? 설치 신고 하고 나서 하나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설치 신고 전에 하는 겁니다. 분사무소 일단 조건이 있죠. 그 분사무소 설치 조건에 제가 뭐라 했어요? 사무소 구하라.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아라. 그럼 거기다가 뭐라 했어요? 업무 보증 설정하라고 들어갔죠. 거기서 서류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 개업공개사가 등록할 때는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보증 설정 어떻게 한다? 설치 신고 전에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 부분 있죠? 매수 신청 대리 부분도 업무 보증 설정 언제 하는 거예요? 등록 전입니다. 이것도 등록 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만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번을 보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자, 이때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되죠. 이것도 중개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 법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 있죠? 손해배상 요건, 고의과실, 다른 사람이 내 사무실 사용하게 했을 때 이거 개업공개사 아닌 자에게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지지 않는다. 고의로 해도 어떻게 돼요? 지죠. 자, 고의라 하더라도 일단은 당연히 진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7번부터 문제 풀죠. 자,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보전 의뢰 과실로 중개 의뢰인 병이 손해를 벗고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지금 공제사업자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에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누구 잘못으로 배상해줬어요? 중개보전 잘못으로. 그래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8번에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그 손해를 발생할 책임 있죠. 자, 그러면 자, 9번에 확인서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건 뭐예요? 무료로 중개줬죠. 무료로 중개줬어도 당연히 확인서명 의무 있고 또 확인서명 제대로 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개업공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있습니다, 이것도요. 자, 이것도
업무보장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걸로다가 해놨어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작성합니다. 요 사례가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사행 보다 보면. 요거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기본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합니다. 가짜로 해서 뭘 받으려고 그러냐면, 예, 대출 받으려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가짜라는 거 잘 모르죠?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뭐 하냐면, 사채업자 있죠? 이 지금 사건이 뭐냐면, 사채업자에게, 여러분들 저기 뭐 정보지 같은 데 보면, 뭐 보증금 대출 이런 거 있죠? 왜? 사채하는 거. 그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임대차 보증금 갖고 사채를 대출해 주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에 도장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왜 대출을 안 해주냐면 가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도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계약서 좀 써줘. 가짜 계약서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아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계약서를 써줬죠. 그거 갖고 그 사람은 대출 받아가지고 튀었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없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책임 물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계약서 함부로 써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예, 맞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죠.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보장 부분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7번부터 11번까지 보죠. 7번. 자, 계약금 등이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은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완전히 머릿속에서 정립이 일단 안 된 것 같아요. 자, 예치 명의자가 있죠? 명의자가 어떻게 돼요? 누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자, 은보, 신체, 공전 있죠.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회사. 이게 예금주명이죠.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이 있었죠. 예치기관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그 다음에 공제 이렇게 했죠. 공제. 그래서 금융, 그 다음에 신탁, 공제 이렇게 했죠. 요 기기다가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맞아요, 틀려요? 예, 매도 명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를 한다. 예, 맞죠. 예치기간 원칙은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죠. 맞고요. 9번에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네 가지 의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일단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을 약정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통장 따로 만들어라 그랬죠. 자기유세증과 분리하라 그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액만큼 뭐 설정해서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제라고 그랬죠. 자, 10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지분과 분리하여 관리될수록 하여야 한다. 좀 길죠? 길긴 기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누구 명의로 예치했어요? 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죠? 그러면 일단 자기 소유의 지분과 분리하라 그랬죠?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1번.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은 계약금을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서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맞죠? 여기는 공탁 나오죠? 그러니까 4명이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얼마만큼 보증 설정?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이 보증 설정 기관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부분 한 2문제 정도 풀어보죠. 자, 60번과, 62번이 아니라 60페이지죠. 60페이지에 5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사무소 이전은 실무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하지만 사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사원, 임원 모두 사원 또는 임원. 자, 임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나오는 거고 사원은 한 명에서 합자해서 나오는 거죠. 다 받아야죠. 자, 실무교육은 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연수교육은 좀 문제가 있죠. 연수교육은 자, 사원 임원이 모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건 아니건. 그런데 연수교육은 어떻게 되죠? 예, 누구만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만, 이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소속공개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라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 없어요. 만약에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 실무교육 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까지도 일단 받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개사는 28시간 이상 30일 이하의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죠? 자, 실무교육 시간 몇 시간? 28, 32.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시간? 연수교육 12, 16이죠. 12, 16. 그 다음에 직무교육? 3, 4, 서너 시간이라고 그랬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시간 없죠.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된다. 맞고요. 9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참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런 나와요. 자, 일단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되죠. 자, 옆 페이지에 14번부터 문제 풀죠.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건 뭐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슨 교육? 연수교육이죠. 자, 17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뭐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합니다.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많아요. 많으니까 어떤 교육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4가지 교육 종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번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실시하는 직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맞죠? 자, 이거는 그 실무교육도 마찬가지고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였죠. 자, 교육은 이 정도에서 끝나고 보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죠. 62페이지. 자, 1번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제된 경우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고의 과실로 깨졌죠? 인정되지 않죠. 2번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5분의 8 이내로 한다.
자,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1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분의 8 맞네요죠. 자, 지금 주택은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분리되어 있죠.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3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예,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율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거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냐, 이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따진 겁니다. 딱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상이니까 2분의 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과 미만이냐, 이상 이하냐, 요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사무소와 대상물이 틀립니다. 어떻게 돼요? 예, 대상물이 아니고 사무소. 자, 5번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산정한다. 동일이죠. 어떻게 되죠? 매매만 적용되죠. 자, 그러면 11번부터 63페이지 11번부터 보죠.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은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2번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자, 보면 일단은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보수 안 받았죠? 자, 이건 이게 뭐냐면 중개보수와도 연결되고 저쪽에 중개행위와도 연결됐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죠? 그래도 처벌할 수 없다. 뭘로 다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등록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있는 거 제가 아까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조례를 잘못 봐가지고 나는 초과해서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제 이게 대전제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나는 초과해서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례를 보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해석해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해서 받은 거죠. 그래도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네, 위반된다. 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금쟁이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명목이라는 게 있었죠? 초과해서 보는 이건 절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반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14번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초과하여 금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중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먼저 사례 증여, 초과수수, 금쟁이죠. 금쟁이 위반하면 절대 상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가 아니죠. 상대 등록 취소. 그러니까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유죠. 자, 그러면 15번 계약금 등 반환차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자나 오자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실비. 자, 지금 실비가 두 가지였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이 있었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요? 권리 취득에 받을 수 있는 거죠. 틀렸죠? 예, 자, 그리고 자 협회 문제로 들어갑니다. 66페이지에 중개사 협회 부분 5번부터 문제 풀죠. 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처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맞죠? 자, 일단
의결은 과반수의 동의가 기본이죠. 자, 보죠. 그래서 일단은 발기 몇 명이에요? 300명. 서명 날인하죠. 자, 그 다음에 찬입 몇 명? 600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의결한다 그랬죠? 의결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 거죠. 자, 6번에 협회의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는 100인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서는 20인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맞는 내용? 예. 특히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 요거를요, 발기인에다 집어넣으면 틀리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7번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지금 이렇게 서울에다 두는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공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 없죠. 9번에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 그 지부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된다. 자, 지부는 시도지사죠. 지회는 예, 시군구 등록관청이죠. 예, 그렇게 구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68페이지에 보죠. 자, 26번부터 풀겠습니다. 68페이지 26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맞는 내용? 예. 자, 지부, 지회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27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된다. 예, 맞죠? 자, 책임준비금을. 자, 책임준비금은 얼마 이상으로 적립하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으로 적립하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죠? 100분의 10 이상 적립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이거 승인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500원은 과태료 아닙니다. 자, 승인 안 받고 전용했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여기서는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고쳐놔라, 도로 원위치해놔라, 개선명령 사항일 뿐이지 500원의 과태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28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협회 총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자, 100분의 10은 맞죠? 100분의 10. 얼마의 100분의 10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협회 총수입액 아니죠? 이게 24회 때 아마 출제됐을 거예요, 아마. 공제료 수입액. 참,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협회는 재무건조사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맞는 내용.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유지해야 한다. 틀리죠?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예, 틀립니다. 요게 헷갈릴 거예요. 오히려 이상자 빠진 것보다는 100분의 10 요게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문장 읽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협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31번 그 옆에 이제 보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 국토교통장관에 보고해야 된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총회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자, 협회 설립은 공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설립 인가주의죠. 자, 그 다음에 33번에 보면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해야 된다. 자, 공제규정 제정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죠. 하고자 할 때 사전이죠.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 맞죠? 자, 승인은 항상 사전이에요.
승인은 자 그다음에 34번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나누는 기간으로 한다. 맞죠? 이거는 요약집에 나오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단 보궐위원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기간으로 다 하죠. 자 그다음에 35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하기 사항 의견한다. 요거 한번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죠. 자 일단 어떻게 된다? 운영위원회 이건 여러분들이 공제 뭡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똑같아요. 자 제적위원 과반수의 뭐예요? 출석이죠.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하나만 한 파트만 풀고 넘어가죠. 자 70페이지에 3번부터 7번까지 풀겠습니다. 3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틀리죠? 포상금 지급권자 누구예요? 등록관청이죠. 자, 등록관청. 자, 그러면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 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으로부터 3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 결정으로부터 1개월이죠, 1개월. 자, 시험 문제는 이 숫자 갖고 나왔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일을 지급 신청일로부터 1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틀리죠?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뭐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자, 그 다음에 6번 등록관청은 공개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신고 또는 고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통보하거나 이런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자 7번에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발각되기 전, 들키기 전에 있고요.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소죠. 자 이게 기소유예. 불기소는요. 자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거죠. 불기소는요.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소유예는 검사 판단입니다. 판사가 판결 내야지만 정확하지만 검사 판단에 의해서 검사 판단만 기준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있는데, 자, 검사 기준에서 죄가 있는데 일단 봐주는 거는 기소를 미루는 거야. 봐주는 거다. 불기소는요,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예, 죄가 아예 없죠? 없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자, 지도감독 부분 들어갑니다. 73페이지. 자, 3번부터 풀겠습니다.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거래계약,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때 거짓 기재,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만 갖고 봅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이거를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등록 취소고, 이거를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예, 자격증.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였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양자증이라고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자격증 양도 대여했을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전속했을 때, 즉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죠. 자, 4번 보죠. 자격정지 처분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는 내용?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죠. 이중소속했죠. 이거는 자격 취소 사유죠. 5번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사적인 일에 포인트를 한번 더 보세요.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자, 을은
자격의 공개 자격은 당연 취소된다. 왜요? 제가 포인트를 어디에다 들어갔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니까 자격 취소요? 아니죠? 이 법 위반해서 뭐였죠? 징역형 받았을 때만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이죠? 근데 여기에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집행유예도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도 되죠? 그런데 이 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것도 징역형을 선고한 거예요. 선고한 거죠. 다만 그 집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룰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소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여기서는 안 된다? 사적인 일로 폭행죄죠. 폭행죄. 그럼 이 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예. 자, 누가 작성했어요? 이 대여 받은 자가 작성했죠? 그런데 지가 뭐만 찍어요? 도장만 찍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대여 행위죠? 맞는 내용이고요. 7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어디에요? 네, 항상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죠. 자,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4페이지 14번부터 풀죠. 자, 14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에 사용한 소속공개사의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 예, 있죠? 3개월 받을 수 있죠? 6월 범위 내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3개월이죠? 예, 3개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 OX. 예, 틀립니다. 그 기준만 3개월이지. 반드시 3개월로 기준에서 기준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위반행위 동기결 회치삼작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공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 OX. 교부한, 자, 등록관청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틀립니다. 자기 관할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자, 17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취소만 대상이죠. 정지는 대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8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공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 처분한다. 교부한과 사무소가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분 뭡니까? 개업공개사의 행정처분 있죠? 그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